제395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김유정 의원이 원내대변인으로 다시 취임을 하셔서 오늘 첫 참석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원내대변인 안 했는데. 저한테만 인사하실 기회를 주신다고 시기 질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당대변인 마치고 제가 2년 만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뵙고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기 질투에는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고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 추석을 지냈습니다. 추석 민심, 우리 모두가 지역에서, 가정에서, 동네에서 듣는 말씀입니다만 물가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물가고에 대한 한탄과 원망은 정말 컸고 서민경제 어려움에 대한 탄식도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를 제대로 잡을 방법은 솔직히 없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물가 잡겠다. 서민 생활 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정책을 펴겠다. 이런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정책 전환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특권층,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특권층,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정치를 바꿔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추석을 지나면서 이번에 느끼는 자세입니다. 추석 민심을 보면서 정권 교체의 사명감을 다시 확인합니다. 추석 밥상의 또 다른 화제, 소위 안철수 돌풍으로 표현이 되는 정치에 대한 불신,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 이것도 저희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추석 민심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자기 성찰을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바꿔나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갖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차별과 독점을 철폐하기 위한, 없애기 위한, 차별과 특권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또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투쟁은 부분적으로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보게 됩니다. 이 한나라당 정권이 마지못해서 따라오는 거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민주당과 민주진보 세력의 끈질긴 투쟁과 이목으로 부분적이나마 부자 감세, 철회, 등록금 인하를 위한 일부 조치, 무상보육의 확대, 비정규직 4대 보험의 부분적인 재정 부담,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 도입, 이러한 조치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생을 위한, 민생 진보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에 대해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질수록 더 큰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서울시장 선거, 12.6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우리는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시민의 행복, 서울시의 발전, 차별 없는 민생복지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후보, 좋은 후보를 낼 것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범야권 통합, 민주진보 진영 통합의 출발점이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통합된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일 후보를 만들고 승리하는 데 민주당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민주당 없는 선거 승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밖으로는 단일화를 위해서 단일화를 통해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고 안으로는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것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성공하고 민주당의 지지층이 결집해야 서울시장 선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에서 기존의 출마를 표명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훌륭하신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특히 대중적인 지지와 명망이 높으신 우리 당의 잠재적 후보군들이 적극 참여해서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 없이는 승리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야 할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었습니다. 물가 폭탄, 전세 대란, 일자리 부족 등 민생도에 짓눌린 서민들의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건 몰라도 경제만큼은 살리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고 국정 실패에 따른 그 엄청난 고통은 우리 국민이 주로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고언을 드립니다.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국가 경영의 기본 철학과 경제정책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우리 민주당의 정책을 조금 전 손학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베끼지도 못하고 마지못해 부분적으로 수용해 왔는데 그나마 대부분이 생색내기용 국면전환용으로 그쳤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민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언을 드립니다. 지금 한참 작업 중인 새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제라도 야당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십시오. 일자리, 보육과 교육, 중소기업 등 서민 예산, 민생 예산, 복지 예산 중심으로 예산안을 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비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 제재 협상을 통해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우리 경제에 큰 해독이 될 독소 조항을 개선하는 일에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익 통일 부 장관 후보,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을 포함한 8월 30일 네 사람의 장관에 대한 개각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국감 방해형 인사, 국감 일정이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이후에 사실상 청문회가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이런 인사를 8월 30일 날 해치운 이 정부,
그리고 그것도 전부 측근 돌려막기 재활용 인사에 머물렀다는 그런 평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유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측근 돌려막기 인사의 대표격입니다. 두 차례 세금을 체납해서 압류를 당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주중대사 시절 대사관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 대통령실장 시절에는 고소형 간부자 인사를 주도해야 한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유 후보자가 통일 부분에 문외한이자 96년 논문에서 공공연하게 흡수 통일론을 거론한 그런 사람인데 과연 이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김금래 여성부 장관 후보자, 여성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이런 분이 안상수 전 대표의 자연스러운 발언을 단순한 농담이라고 성희롱이 아니라고 두둔했던 분이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보면 출산 여성들은 30대면 추락한다고 해서 여삼추라는 말이 요새 유행한다는데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저출산, 양성평등 등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할 여성 가족부의 수장으로 이런 분이 적격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김 후보자가 83년에 3번, 86년에 2번, 93년에 3번씩이나 나홀로 위장 전입을 한 메뚜기 후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2000년 분당 47평 아파트를 9천만 원에, 2003년에는 여의도 52평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매입하는 등 전세값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헐값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신고해서 다운 계약서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연예인 강호동 씨는 세금 탈루 의혹에 자숙한다는 의미로 은퇴까지 선언하던데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처신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인사할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면 어떤 불법이나 비리, 도덕적 허물이라도 다 문제없고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다 둔갑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혹세 무면하는 얄팍한 눈속임을 낱낱이 국민들과 함께 파헤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해보다 힘든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도 힘들고 당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없이 서울시장 승리 없다는 손 대표께서 하신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추석 민심 중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후보를 내지 말고 추대를 하라는 민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후보의 포기는 당의 포기입니다. 또 이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원칙이고 정도다. 그런 점에서 오늘 내일 후보 등록에 참여하는 서울시장 경선 출마에 참여하는 분은 사실 당을 위한 헌신, 자기를 버려서 당을 구하는 그런 각오로 나서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차가운 민심, 민주당에 대한 존재감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다시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인정받을 것인가. 이미 말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동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년 12월까지 또 내년 12월 대선 이후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 양날개로 가고 이 양날개를 현실로 옮겨놓겠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히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것을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아직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지난 8월 24일 주민투표의 승리, 그것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것이고 또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거둔 보편적 복지 노선의 성과물입니다. 복지 대 반복지, 이것을 살려내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또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말만이 아니라 이미 119 특위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예컨대 재벌 영향 평가제 도입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속히 정기국회에서 입법 과제로 우리의 재벌개혁 의지를 설명하고 법안을 제출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행동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또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최대 현안으로 나와 있는 한진 강정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당을 이끌고 주도해야 합니다. 한진 국정조사, 그 한진 노동자들이 부산 지역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국정조사 동참, 한나라당도 여기에 동참하라 하는 공개 서한을 보낸 바 있고 또 촉구하는 그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야사당이 앞장서서 한나라당을 국정조사에 동참시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국정조사권 발의 제한 서명 75명이면 발의가 됩니다만 최대한 100명 이상 서명을 받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강정 관련해서 지금 길이 1.2km의 통으로 된 구럼비 바위 깨는 소리에 제주도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행입니다. 국회에 대한 무시고 국회 예결 소위가 움직이고 있고 또 그 부지 안에서 매장 문화재가 청동기 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바위부터 깨부수는 이 같은 그 군 당국의 처사는 국민에 대한 도발이고 국회에 대한 무시입니다. 특히 16일부터 공사를 강행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강정에 설치했던 야5당 주민지원센터를 철거하라.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야5당 또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을 야5당과 제7위가 합동으로 제출하고 또 공식으로 김진표 대표님께서 황 의원 대표를 통해서 국회 예결 소위가 활동 기간 중에 일단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선 참여를 권유해온 사람의 하나로서 당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아쉽습니다만은 한명숙다운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씨와 한명숙 전 총리 두 분의 결단으로 11.6 보궐선거의 구도와 전선이 복원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2013년 체제를 향한 민주 진보 진영의 통합 작업에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간의 민주 진보 진영이 인물난이다, 대한기재론에 시달려 왔습니다. 3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 부동의 1위, 기묘한 대세론을 유지해 왔습니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이 만들어온 인물 구도 프레임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프레임이 이제 깨졌습니다. 안철수의 힘이 이것을 깼다고들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이 구도가 깨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치인의 비정치적인 행각, 또 신비주의로 포장되었던 이미지가 비정치인의 정치적인 행각을 통해서 시샘말로 한 방에 훅 날아간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적 행보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정치적 실천과 능력, 비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박근혜 대표가 부동의 1위를 향유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선당 후사를 누구보다 앞서 실천해온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역량과 노력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혁신하고 더 통 크게 양보하고
당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결정되자마자 벌써부터 다 이겼다고 하는 식의 오만은 결국은 국민의 반감을 부르지 않았는가 자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년의 총선, 대선 승리가 아닙니다. 유능한 민주 진보 정부의 구성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고용없는 성장시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는 부재 시대, 양극화 심화시대, 제도약의 발판을 상실하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서 삶의 질 하락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민주적인 의회 구성과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유능한 민주 진보 정부의 구성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역사적 책임에 국민적 삶에 맞출 때 민주당의 위기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각성과 새로운 결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민심은 참으로 싸늘했습니다.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로, 또 상인들은 불경기로 삶의 고단함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야권의 책임도 적지는 않겠으나 원했건 또 원하지 않았던 간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의 1차적 책임입니다. 바로 이 점이 10월 26일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전체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야당 후보들의 직간접적인 출마 의사에서부터 안철수 돌풍, 그리고 무소속 시민 후보의 바람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민들의 민심은 변화와 또 새로운 선택을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10월 26일 재보궐선거 전반에 걸쳐 범야권의 승리를 낙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성적 후보 단일화의 함정입니다. 후보 단일화는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최종적으로 후보 단일화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이런 낙관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따라서 각 정당과 진영에서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이 치열하고 또 내실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또 각 정당의 경선에서 최선을 다해 경합하고 최상의 후보 단일화 최종 경선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나라당의 대항마 전략입니다. 민주당의 14일, 15일 있는 후보 등록 이후부터 16일경에서 한나라당은 롤도 정하고 또 후보 등록과 선출 과정을 밟는다고 합니다. 철저히 민주당에 대한 후보 우위만을 추구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러나 바둑판에서 어설픈 손 따라두기 바둑은 속수에 불과하고 한나라당은 패가 망신해 자충수 또 자멸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셋째는 정당 정치에 대한 부정입니다. 안철수, 박원순 등의 무소속 시민 후보는 건전한 상식의 반란이고 정치권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복지를 비롯한 이념의 정치, 또 그것을 실천할 정당 정치의 정상화, 복원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정당 정치의 복원과 관련 민주진보 대통합을 통한 수권정당 건설이라는 기성정당의 노력을 존중하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표류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매우 사납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정신을 차려라, 사직생을 각오로 변화해라, 호랑이에게 10번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존재감도 상실하고 50년 민주정당의 정통성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성난 민심의 소리가 곳곳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용기도 전략도 없이 뿌리도 주인도 내팽개친 채 선거용 떠돌이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고
표류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 대한 평가입니다. 민주당 6위 진앙은 외부가 아닌 내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은 헌법상 보호되고 또 유지되는 정당 제도를 보호하고 또 국민의 기대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심과 원칙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장 선거 야권 통합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가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비판만이 아닌 대안 정책과 신뢰를 얻는 각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만이 최근에 발생된 정치적 돌풍을 잠재울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의 정치가 복원이 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당내 서울시장 경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당은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야 됩니다. 특히 한명숙 총리가 불출마한 선언의 상황에서 당의 많은 인재들이 출마를 해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도록 우리 당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TV 토론과 합동 수대연설 일정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또 당의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면 경선 비용도 당이 부담하는 그런 경선으로 국민의 주목과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키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 전문 25만 건을 대충 살펴보더라도 대한민국 외교 위기와 국익 포기 외교 실체를 밝히기 위한 각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위키리스의 폭로 내용 중 한국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감사권을 발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를 해서 철저하니 조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외교 능력 한계, 관계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유기, 범죄 수사를 은폐했던 외교관, 국민 기망, 국익 손상 등 판도라 상자와 같은 이 위키리스의 외교 전문 공개권을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 그것이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이런 것을 국민들이 민주당이 기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또 일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석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고 추석은 정말 풍요로운 그 인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삶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고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조금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가가 폭등했고 전세 대란 실업률 등록 문제 때문에 서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30대 모자가 생활고를 못 이기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5개월 된 아이만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20대들은 등록금 마련과 취업 준비로 귀성도 포기한 채 씁쓸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어제 OECD에서는 교육지표 조사 결과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라는 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대학들로 하여금 5%의 명목 등록금을 인하를 유도하는 데 그치고 국가장학금으로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학개혁을 통한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는 결국 포기하고 국민의 혈세로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요즘 20, 30대를 3포 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3포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친서민을 실현하는 정부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명절인 설과 추석에 서민들이 행복하게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중자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폭풍에 밀려서 미리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고, 이 경선이 새로운 인재가 부각되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등잔 밑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가까운 데에 정말 훌륭한 후보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환 교육감 구속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죄 추정 원칙에 입각해서 성급한 구속이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지난번 공정백천 교육감 경우에는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 일선 교장들로부터 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1년 넘게 불구속 수사를 했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검찰의 편향성,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나라당이 서울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눈치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야당 하는 거 보고 천천히 결정하겠다. 아주 눈치작전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될 말인지 국민들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서울시장 후보 등록이 20일 정도 남았는데 집권 다수 여당이 경선 절차도 안 정하고 후보도 안 정하고 눈치만 보고 가겠다는 거죠. 대학 입시에서도 눈치작전은 진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수도 서울의 시장 후보를 정하는데 집권 다수당이 야당 눈치 보고서 또 여론 눈치 보고서 정하겠다. 이게 도대체 될 말이 아닙니다. 표류하고 있는 한나라당 또 이명박 정부 집권 세력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한 단면도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한나라당은 후보 눈치작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는 민생 문제, 특히 물가 문제 같은 이 민생의 고통을 껴안고 해결하는데 집권 다수당의 고민과 역량을 총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다시 한번 국민들과 함께 걱정하면서 한나라당에게 주문하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